창조적 상상력은 뇌의 수신기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다른 사람의 뇌에서 흘러나온 생각을 수신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의식과 네 가지 원천적인 사고 자극을 중개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의식적 사고, 자신의 잠재적 사고, 타인의 잠재적 사고, 무한지성을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중객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뇌를 라디오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라디오의 작동 원리는 특정 주파수를 송신하는 발신지들이 정해져 있고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 송신되는 주파수의 사정 범위 안에서 송신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라디오에서 수신하여 작동하게 된다. 다만 인간의 뇌와 라디오가 다른 점은 인간의 뇌에는 감정이라는 증폭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뇌는 잔잔한 상태보단 감정에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빠르게 반응한다. 어떠한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뇌의 송신과 수신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각자의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뇌가 하는 역할이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전쟁터의 수통 이야기이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고립된 분대가 있었다. 그들은 오랜 전투로 지친 상황이었고 보급이 끊겨 보급품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었다. 절망.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때 한 병사가 아끼던 수통에 남은 물을 마시려고 수통을 들자 모두의 시선이 그 수통에 쏠렸다. 모두 허기가 지고 갈증이 심한 상태였다. 병사는 시선을 느끼고 수통에 있는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갈증을 달랜 병사는 수통을 지휘관에게 넘겼고 지휘관은 수통을 잠시 쳐다보고 말없이 목을 축였다. 그렇게 옆에서 옆으로 수통이 옮겨졌고 모든 병사는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수통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손은 미약하게 떨렸다. 반 정도 차있던 수통의 물이 그대로였던 것이다. 수통을 가진 병사부터 시작해 모든 병사가 전우를 위해 물을 마시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뒤에 있는 전우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고 그 감정은 모든 전우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희망.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전우애가 만들어낸 생존에 대한 희망. 더 이상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들은 진격하여 적진을 돌파해 무사히 본대로 귀환할 수 있었다. 어떻게 지휘관의 명령이나 서로 간의 대화 없이도 분대원 모두가 동일한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무한지성, 생각의 힘이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시간, 공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물질의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 나와 상대방은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즉 에너지는 동일하다. 여기에 수통을 넘겨받았을 때 수통의 물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느낀 전우에 대한 감정. 감정이 뇌의 주파수를 증폭시켜 서로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연결시켰고 이것이 말하지 않아도 동일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이다. 힐은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상정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위대한 힘은 무형의 힘이다. 인간은 대양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감추어진 무형의 힘을 지배하지 못한다. 아니 거기에 대처조차 하지 못한다. 이 지구를 우주에 매달려 있게 하고 인간이 지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중력이라는 힘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천둥에 내재된 무형의 힘에도 꼼짝하지 못하며 전기라는 힘에도 무력할 뿐이다. 지표 아래에 보이지 않는 힘도 이해하지 못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주머니의 돈까지 모두 이 힘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시기이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더 이상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젠슨 황의 AI,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등 과학의 힘을 입어 산업은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형의 힘을 믿지 않는다. 무형이라 하여 신앙이나 사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 주신 가장 큰 무기인 생각을 이용하여 맹수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줄 집을 만들었으며 오염으로부터 지켜줄 옷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학과 산업은 무형의 힘인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인간은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모기에 의해 매년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튼튼한 집을 짓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간이다. 눈부신 발달을 한 과학과 산업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과학과 산업만을 믿고 따른다. 시카고 대학의 저드슨 헤릭 박사는 신경세포는 수억 광년 동안 헤아려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한다. 인간의 대뇌피질에는 100억 개에서 14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있으며 이들은 체계적이고 일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저자는 뇌에 이렇게 복잡하지만 체계적이고 섬세한 신경망들이 단순히 인간의 성장이나 생명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지만 힐이 있던 시대에선 그럴 만한 기술력과 중요도가 없었다. 그러니 저 당시 힐이 말하는 뇌나 생각의 힘은 현재 시대로 치면 타임머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힐은 어떻게 19세기 이전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예측, 직감, 예감 등이 뇌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힘의 실체이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나약했던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비밀이다. 팀워크로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한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그 과정은 무척 간단하다. 둥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한 다음 그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이다. 각자 떠오르는 생각은 뭐든 말한다. 이 방법은 신기하게도 각자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 알려지지 않은 지식의 근원과 소통하게 해준다. 팀워크는 양날의 검이다. 잘 활용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서로를 파괴시킨다.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와 합리적인 보상이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팀워크는 바람 앞에 촛불일 뿐이다. 대화를 하게 되면 누군가와는 맞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지만 누군가와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대화의 맥도 계속 끊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결이 같고 맥이 같으면 금방 공통주제가 찾아지고 감정이 입되며 수많은 아이디어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의 생각이 잘 연결된 상태에서 조력 집단의 힘을 활용하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창조적인 상상력을 만들 수 있다. 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조력 집단 원칙만 이용해도 말이다. 상대방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다. 그저 당신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조력 집단을 찾아라. 그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